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깔리며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2살, 두 아들과 세 손주를 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큰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는 동안 저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40년 전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첫돌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흑백 여권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 녀석이 제 젊은 시절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할아버지, 이거 누구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소중한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만 있다는 것을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은 날짜는 이미 흐릿해졌고 그 사진 속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제 저와 아내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장롱 속에, 책장 구석에, 오래된 상자 안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역사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장롱 속에 잠들어 있는 그 낡은 앨범을 꺼내 보시죠. 여러분, 집에 몇 권의 앨범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엔 5권이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벗겨진 결혼 앨범, 아이들 사진으로 가득한 두꺼운 앨범, 군대 시절 전우들과 찍은 사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하지만 아들이 알려준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진 스캐너 같은 걸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밝은 곳에서 앨범을 펼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저는 주말 오후 거실 창가에 앉아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78년 봄, 처음 아내와 데이트했던 날, 1985년 큰아들이 태어났던 날, 1992년 가족과 함께 동해안 여행을 갔던 여름.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제 스마트폰에 구글 포토라는 앱을 깔아줬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 자동으로 날짜별, 사람별로 정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얼굴을 알아보더군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기에 큰아들 민수라고 입력했더니 민수가 나온 모든 사진을 한 번에 모아주는 겁니다. 40년치 사진이 단 하루 만에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서랍 속에는 아내가 군대에 있던 제게 보낸 편지 20여 통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그 내용을 스마트폰에 타이핑해서 옮겼습니다. 한글 자판이 익숙하지 않아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20대의 아내가 쓴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단순히 사진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30분을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을 음미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짧게라도 적어두세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거실에 앉아서 앨범 한 권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첫 페이지의 사진 한 장만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 이제 사진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그때의 이야기가 다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글을 좀 써보고 싶은데 너희 세대는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이제 AI한테 말하면 돼요. AI, 인공지능,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주 듣는 그 단어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한다는 무서운 이야기만 들었죠. 그런데 아들이 제 스마트폰에 클로드라는 것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이 친구한테 그냥 말하듯이 물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화면에 글이 쭉 나타나는 겁니다. 친절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던지더군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키보드로 답을 쓰는 대신 스마트폰의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1978년 봄이었어. 대학교 3학년 때 도서관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지. 그녀는 영문학과였고 나는 경영학과였어. 그날 비가 왔는데 그녀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었어. 내가 우산을 같이 쓰자고 했지. 제 목소리가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띄어쓰기가 좀 이상하고 몇몇 단어는 잘못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AI가 또 답을 주더군요. 아름다운 시작이네요. 그 비 오는 날 두 분이 나눈 첫 대화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30분, 1시간. 어느새 저는 4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게 아닙니다. AI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친구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여러분의 말을 정리해주고 때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시절 이야기, 첫 직장에서의 실수와 성장, 결혼 준비하던 떨리던 날들, 아이들이 태어나고 키우면서 겪은 일들, 사업의 성공과 실패, 은퇴 후 새로 찾은 삶의 의미. 한 편의 이야기를 완성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만 써도 한 달이면 30편의 이야기가 쌓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말을 하다가 끊기기도 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했죠. 그런데 AI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리해주고 중복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빼주고 문장을 다듬어 줬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못 쓴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을 하시면 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그렇게 편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글도 좋은데 아빠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 서재에 앉아서 10분에서 15분 정도씩 제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아빠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아빠가 25살 때 목소리에는 글로 담을 수 없는 감정이 담깁니다. 웃음소리, 잠시 멈칫하는 침묵, 감정이 폭받쳐 목이 메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손주들이 훗날 제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게 할아버지 목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진도 정리했고, 이야기도 썼고, 목소리도 녹음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까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아들의 생일 선물로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USB 하나에 제 사진과 글, 그리고 음성 파일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선물로 건넸죠. 아들이 그날 밤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이런 이야기들을 겪으셨는지 처음 알았어요. 특히 할아버지 이야기. 제가 아예 몰랐던 이야기들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이야기의 10%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모릅니다.
아들이 또 신기한 걸 알려줬습니다. 제 이야기들을 QR코드로 만들 수 있다고요? QR코드, 요즘 식당에 가면 메뉴판 대신 있는 그 네모난 무늬 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저는 각 이야기마다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쇄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에, 서재에, 침실에 하나씩 걸어뒀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올 때마다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치 집 안 곳곳에 작은 박물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록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세 곳에 백업을 해뒀습니다. 첫째, 구글 드라이브. 인터넷에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둘째, 외장하드. 컴퓨터 가게에 가서 1테라 용량짜리를 하나 샀습니다. 5만 원 정도 했어요. 거기에 모든 파일을 복사해 뒀습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복사본을 줬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이나 예금 통장만 유산으로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지혜, 우리가 배운 교훈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집 한 채를 남겨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제 손주가 20살이 됐을 때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 할아버지도 청춘이었구나. 할아버지도 사랑했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구나. 그것이 제가 남기고 싶은 유산입니다. 여러분,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장롱 속 사진과 편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정리하세요. 둘째, AI와 대화하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말로 쓰세요. 셋째, 목소리로 녹음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평생 컴퓨터를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한가? 평범한 인생인데? 천만에요. 평범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70년, 80년의 세월에는 한국 현대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자녀들을 키웠고,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이 작업을 하면서 제 인생을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는 것을요. 후회도 있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시면 분명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내 인생도 소중하구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앨범 한 권을 꺼내세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세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도서관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